우리나라는 복날에 뭐 삼계탕이라든지 드시잖아요. 일본에서 이 민물장어가 기력 보충에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복날에 먹는 장어 덮밥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장어 덮밥에 진심인 이유라는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장어 좋아하십니까? 저는 장어 정말 좋아합니다. 예, 진짜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소고기, 장어 딱 이 두 개거든요. 예, 그래서 장어를 좋아하는데 자주 먹진 못하죠. 왜? 비싸잖아요. 맞아. 예, 장난이 아닙니다, 가격이. 그래서 이 장어에 관한 얘기인데 일본 사람들이 정말로 장어 덮밥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좋은 날, 예를 들어 뭐 승진을 했어요. 아니면 뭐 상을 탔어요. 이럴 때는 이 장어 덮밥으로 좀 뭐라 해야 되냐 있잖아요. 이야, 이거 성공했으니까 이제 하나 먹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나온 음식 중에서 하나에 들어갑니다, 이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와규급 비싼 한국으로 지금 한우 소고기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등급이 일본의 장어덮밥이라고 느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 들으면 오상 바다장어예요? 민물장어예요? 이런 얘기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이 바다장어는 안하고라고 해가지고 장어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감히 장어라는 말을 붙이는 거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죠. 한국은 그것도 장어예요? 장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 일본에서 이 장어는 운하기라고 하는데 오직 민물장어만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 차이가 있네요. 하늘과 땅 차이죠. 맞아요. 예. 그리고 일본에서 박가니가 장어를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이 다니거든요. 가게도 몇 개 알려드릴게요.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장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예? 예, 숯불에 구워가지고 요거랑 이제 소주 1병 칵 이렇게 드시는 분 많으신 걸로 압니다. 완전 다르네요. 그렇죠. 완전 다르죠. 한국이랑 일본이랑 먹는 방법이. 이렇게 다 커트해요? 커트해가지고. 어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먹는 게 일반적이고 일본에서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예. 안 자르고 구워가지고 위에 양념 발라가지고 밥 위에 얹어서 먹는 이런 장어 덮밥이 일반적인 기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먹는 방식에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머니투데이네요. 2019년도 기사입니다. 여름철 보양 음식 장어의 모든 것 뱀장어, 붕장어, 먹장어 이래가지고 장어도 종류가 상당히 많죠. 어머나. 유일한 민물장어, 뱀장어. 예, 이게 바로 일본에서는 나오죠. 운하기라고 말하는 장어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민물장어만 장어로 취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붕장어죠. 흔히 말하는 바다장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죠. 예, 일본에서는 아나고로 불리는 겁니다. 일본의 마루하 니치로라는 일본 수산업 관련 기업입니다. 예.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장어와 아나고의 차이 이래가지고 솔직히 뭐 겉만 보면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맞아. 예,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말 엄격하게 이 두 개를 차별합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한국 YTN에 2022년 8월 1일 작년 이맘때쯤이네요. 무더운 날씨 바다장어로 기록 보충이라는 타이틀이 딱 뜨잖아요. 여러분 일본에서 이렇게 뜨면 뉴스 회사 그 있잖아요. 간판 내리라입니다. 안하고로 기록 아니 진짜 뭐 이거 뭐 아마추어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말 하면서 일본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 정도로 인식의 차이가 어마무시해요. 그러네. 이거는 일본에서는 안 나오네요. 위에 있는 게 민물장어, 운하기, 밑에 있는 게 바다장어, 아나고입니다. 100g당 칼로리부터가 차이가 납니다. 왜 칼로리부터 차이가 날까 했을 때 단백질은 비슷해요. 그런데 뭐 지방이 민물장어가 2배 이상 많아요. 와. 거기다가 DHA도 2배 이상 많아요. 어머. 무슨 말? 우리가 이거 민물장어 구워 먹을 때 여러분 기름기가 야들야들한 게 올라오고 고소하다, 꼬숩다 이런 말 많이 아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아나고는 그게 안 나와요. 먹었을 때 이런 입안의 풍미부터가 실제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맛도 완전 다르지 않아요?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어디가 장어라고 하면은 민물장어, 운하기를 얘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맛 차이도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장어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안 하고 바다장어는 별로. 그리고 운하기는 비싸니까 못 먹을 때 바다장어 안 하고 먹을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알았어. 민물장어 일본 사람이 좋아하고 고급으로 쳐주는 거 알았어. 그럼 그거 언제 먹어? 라고 했을 때 아까 뭐 제가 좋은 날, 기념일 날 먹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일본의 복날에 먹습니다. 우리나라는 복날에 뭐 삼계탕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일본에서 이 민물장어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영양소가 많고 기력 보충에 좋다고 느끼기 때문에 복날에 먹는 이 장어 덮밥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복날은 도요우시노히라고 해가지고 따로 정해져 있어요. 예. 일본 항공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올해 2023년 7월 30일은 토용의 날 장어를 먹는 의미와 풍습 이래가지고 2023년으로 치면은 겨울 토양의 덮밥의 날
봄에 토용, 여름, 가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먹는 복날에 먹는 보양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2003년이라 치면 7월 30일 날은 무조건 장어 드세요 라는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날은 장어집 못 들어갑니다. 혹시나 7월 30일에 일본에 있으신 분 한번 장어집 가보세요. 예약 없이 못 들어가요. 예약도 이미 밀렸을 거예요. 막 줄이 있을 거예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장어집 가서 먹어야 되는데 근데 뭐 장어집 비싸니까 못 간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일본에서는 어떤 게 많이 있냐면 일본 슈퍼 같은 데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바깥에 오상이네요. 올해 2023년 7월 30일은 일본 복날 토용의 날입니다. 장어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현수막 딱 이렇게 해놓고 장어 먹어야 된다. 장어 먹어야 된다. 이거 서민용이네요. 중국산 장어 이거는 좀 쌌어요. 싸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갖다 놓고 파는 거예요. 집에서 해 드세요. 이런. 장어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판매는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장어를 슈퍼에서 산다 하면 이런 느낌. 예를 들어 일본에서 이거 전자레인지라든지 있잖아. 후라이팬에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게. 어제면 밀키트도 아닌 즉석 요리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파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본에서. 아까 저건 이제 일본 냉장인데 그러니까 냉동식으로도 있잖아요. 이렇게 판매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진공 포장해서 있잖아요. 그래도 오래 가잖아. 날짜가. 예, 그래서 이렇게 파는 것도 있고 순 살고기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도 파냐면은 우나기봄 이래가지고 장어의 뼈도 이렇게 갖다 팝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장어는 버릴 게 없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정말 맞아요. 네. 뼈는 이렇게 과자로 하고 국물은 있잖아. 내장인가? 옆에 있네요. 기모수이. 내장으로 이제 국물 내는 거 있잖아요. 간으로. 예, 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양념. 좀 잡소리인데 서민들의 있잖아. 그 마시는 그 식사. 그 장어 없이 양념으로만 밥을 먹는다. 엄청 맛있어 이거. 예. 적어도 이것만큼은 느낌은 나니까. 그 느낌 알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슈퍼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날이 다가오면요. 그러면 오상 한국은 이렇게 먹는데 일본은 무조건 이렇게만 먹어요 라고 하면은 일본에 이제 장어 덮밥에 얘기할 때 종류가 총 3종류가 있는데 우나주라는 이런 사각형 찬압에 넣어서 먹는 거 우나동이라 해가지고 일반적인 그릇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히츠마부시 따로 이제 나고야식이죠. 다시로 해가지고 같이 먹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랑 다 똑같습니다. 그릇이 다른 거고 먹는 방식이 다른 것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럼 왜 이걸 구분을 합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간단합니다. 이게 양이 더 많습니다. 예, 예. 사실은 장어의 양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 우나주라는 거는 그릇이 사각형이잖아요. 장어가 길쭉하잖아요. 이렇게 얹으면은 그릇 안에 빈 공간 없이 기본적으로 채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우나주인 거고 일반적인 그릇은 둥글하잖아요. 양쪽 사이드에 로스트 스페이스,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는 양이 사각형보다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나동은 기본적으로 우나주보다 가격이 좀 싼 편입니다. 단지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제일 혼란스러운 게 이거도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게 메뉴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은 우나 덮밥, 그 다음에 특상 우나 덮밥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격 차이가 엄청 나오죠. 딱 하나입니다. 양입니다. 상이라고 하니까 장어 자체의 퀄리티가 다른가? 그렇죠. 라고 오해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양이에요. 라고. 그렇죠. 일본에서도 이제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 어디가 이제 유명하냐면 일본에서 자, 이 시즈오카가 제일 유명합니다. 호. 일본 지도에 봤을 때 이 후지산이 있고 도쿄랑 나고야 사이에 있는 동네예요. 이 시즈오카에 있는 동네, 그 중에서 특히 이 하마마츠라는 동네에 가면은 많이 볼 수 있어요. 예, 하마마츠 역에 딱 내리면은 정말로 여름철엔 장어 냄새 납니다. 왜냐면 역에 신칸센이 가는 그 역 안에 숯불로 장어를 구워가지고 양념을 바르는 가게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출장을 좀 많이 가고 싶어하는 지역 중에 하나죠. 출장 가면은 장어 하나 먹고 와야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인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이제 가기 쉬운 게 이 나리타입니다. 그 도쿄의 나리타 국제공항 아시죠? 예. 뭐 LCC라든지 타면 거의 기본으로 나리타에 내리는데 그 나리타 공항 주변에 유명한 장어 덮밥집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본 도쿄 수도권 사는 사람들은 이 나리타 쪽에 가서 장어를 많이 먹기도 합니다. 당장에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복날 있잖아요. 7월 30일이 되면 나리타 주변은 박 터집니다. 일본에. 예, 난리가 납니다. 이게 저희 박시들 영상 두둥 얘도 나옵니다. 예, 실제로 우리도 갔다 왔습니다. 예. 이쪽도 맛있어요. 여기 나오죠. 여기 있죠. 나리타 장어 축제. 일본 복날에 맞춘 약 1개월 반에 걸쳐 나리타 장어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예년 약 100점포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어 덮밥을 전문적으로 하는 가게가
100개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없죠, 한국에서도. 가게 100개가 다 똑같은 뭐 이런 장어덮밥을 파는 거. 그러니까 이쪽 골목 가면은 냄새가 난리가 납니다, 진짜. 왜? 가게마다 밖에 숯불 놔두고 있잖아요. 부채질 해가면서 장어 굽거든. 특히 여기서는 제일 유명한 가게가 이 카와토요라는 가게인데 오. 이거 한국 사람 많이 가다 보니까 여러분 위에 있네요. 한국어 사이트도 있네, 이렇게. 근데 가격이 오, 이걸 봐서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싼 편이에요. 이 정도면은. 이거보다 비싼 집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서 장어는 좀 고급 음식.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있잖아요. 이런 가게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 상황 이래가지고 가서 번호표 받고 있잖아요. 기다려요. 물론 이 가게뿐만 아니라 기다리는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도쿄에서 차 타고 1시간이면 가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여름철에 미친 듯이 가니까 7월 30일이 복날인데 그 전후로 해서 있잖아요. 길게. 일단 여름철에는 무조건 우리 동네는 운하기 축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요. 행사를 한다는 거, 이쪽 지역에서. 근데 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일본 사람들 다 여기 가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슈퍼에서 사 먹는 것도 상당히 일반적이다 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가게에서 먹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먹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아까 뭐 한 그릇에 3만원 이상이 일반적인데 사 먹으면은 10,000원 조금. 그러면 먹을만 하네. 이래서 슈퍼에서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게 뭐 가게에 비해서 싸다고 하지만은 솔직히 이거 사가지고 집에서 먹으면은 그건 가게에서 숯불이 구워진 그 맛이 납니까? 라고 느끼잖아요. 그 딜레마를 일본 서민들은 엄청나게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오냐라고 했을 때 연구 보존판 슈퍼의 장어가 가게 레벨로 쉬운 5단계를 매니아가 전수해가지고 일본에서 각종 뭐 사이트 뉴스부터 이래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전자레인지에 땡 해서 데워 먹으면은 가게에서 먹는 그 맛이 안 나. 그대로 먹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따롭게 먹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도 솔직히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뭐냐면은 예를 들어 사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나요? 아니죠. 그럼 하수입니다. 이 다음이 정말 여러분 놀란 노자일 건데 자, 얘를 씻어냅니다. 양념을 씻어냅니다. 자, 이 순간부터가 뭔가 어질어질하죠. 자, 씻고 물기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 했어요, 여러분? 슈퍼 갔는데 이거 판다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랑 같이 사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고 알루미늄 호일에 얹어가지고 오븐 토스터로 구우면은 그나마 먹을 만한 가게의 맛이 눈꽃만큼 재현이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먹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희도 그렇게 먹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달라질까라고 느끼잖아요. 씻었을 때와 씻지 않고 먹었을 때와의 차이는 먹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예,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발린 소스는 왜 이렇게 씻어내냐면 간단합니다. 저게 슈퍼에 유통을 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방부제 같은 느낌과 착색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장어 소스의 맛이 아니야. 그러니까 씻어내고 네가 따로 이거 발라가지고 드세요 라고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조금 수분이 들어가잖아. 씻으면 오븐 토스터에서 태울 때 부드러워진다. 그렇죠. 죽은 장어를 다시 살리는 의식이에요, 이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오상 이거 소스 이거 사는 거 이거 바이럴 아닙니까? 소스 회사에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소스 팔아먹으려고. 솔직히 일본에서도 이게 소스를 안 사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소스 재료 자체가 진간장 400cc, 미림 200cc, 그 다음에 사토가 뭐냐면 설탕입니다. 300g. 그 다음에 술, 그 있잖아, 음식 만드는 술. 그걸 50cc 넣으면은 뭡니까? 쭉 졸이면은 소스가 나온다고 하네요. 이걸로 실제로 소스까지 해서 집에서 해먹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일본 요리의 기본 이 네 가지. 그렇죠. 이거 넣으면은 대충 그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타이틀이 뭡니까? 일본 사람들이 장어덮밥이 진심이 이유잖아요. 진심이니까 뭐라고요? 가게 가서도 먹고 씻어서 먹는다 말입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한국처럼 복날에 먹는다는 이미지도 있지만은 그걸 떠나가지고 뭐 좋은 일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먹는다는 거. 그리고 또 안 하고 바닷장어랑 민물장어는 절대로 같은 급이 아니라는. 일본 사람들에게 나 장어 좋아해 바닷장어 이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일본에서는 바닷장어가 아닌 민물장어인 이 우나기가 유일한 장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시. 오늘 얘기 안 나왔는데 사실은 장어덮밥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도쿄 사람이 생각하는 장어덮밥이랑 오사카 사람이 생각하는 장어덮밥이랑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 굽는 방식이 다르죠. 예, 굽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약간 식감이라든지 그게 달라요. 그 오사카에서 먹어봤으니까 맛있었으니까 도쿄에서도 먹어보자 하면 조금 어머나 뭔가 다르네라고. 그렇죠. 오사카는 그냥 장어를 숯불에 구워서 이제 내는 좀 거고, 빠리빠리식으로 먹는 거. 도쿄는 한번 찌고 굽는 겁니다. 그래서 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오사카식 장어는 쫄깃쫄깃, 도쿄 쪽 장어는 부드러움, 입안에서 이제 살살 녹아내리는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사카 쪽 쫄깃쫄깃한 장어가 더 맛있다고 느낍니다. 저도 그러네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뭐 있잖아요. 저 달짝지근한 소스도 호불호가 갈리니까 저 달달한 소스랑 밥이랑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맛있는 거고, 한국처럼 한국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숯불에 구워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드시는 분들에게 좀 이질감이 있는 다른 식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일단은 맛 위에 있는 양념 맛 이게 맞으면은 어디든지 맛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예.